자, 지금까지는 조금 암울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암울한 얘기만 하면 또 안 되니까. 국방 차관, 계엄군 농은 반대했으나 김용현이 국회 투입을 지지했다. 자, 보면 이 차관이 김용현 해임 안 시킨다라고 했다가 면직시켰죠. 왜냐? 국회에 나가서 뭘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런한 거예요, 런. 그리고 외국으로 튄다라는 설이 돌자마자 바로 출국 금지했습니다, 김용현. 출국 금지했고. 이 양반하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차관은 진짜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김용현이 전부 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국회 공수부대 투입한 거 김용현이다. 자, 김용현은 국방부 장관이죠. 지시할 수 없습니다. 군령이 없어요. 하면 안 돼. 직접 지시하면 안 돼요. 계엄사령관 있었죠? 박안수? 얘도 모르는 게 겁나 많아요. 근데 박안수는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몰랐다는 걸로 넘어갈 수 없어요, 얘는. 이 새끼는 가담이 너무 커서. 근데 이 새끼도 바지였던 게 좀 있어. 바지였던 게 좀 있어요. 김용현, 얘 사형입니다. 이 새끼 사형시켜야 돼요. 윤석열하고 김용현, 이 새끼 둘은 내란죄로 사형시켜야 됩니다. 예. 박안수도 절반 이상은, 절반 정도는 거짓말, 절반 정도는 진짜인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핵심 멤버는 아니야. 김용현하고 윤석열. 예. 어쨌든 국방부 내에서 이번 계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다. 조국 대표가 국회 군부대 투입한 건 누구냐 하니까 김용현이 했다.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기습 면직해서 장관 대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회에 김용현이 안 나와도 되게끔 만든 거고요.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냐? 대통령의 표현이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자, 군대가 한마디로 말해서 군대가 장악이 돼 있다면 우리가 진짜 큰일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다. 조금 뒷부분은 약간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다루는 겁니다. 비상계엄 계획 문건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작성 주체를 확인할 수 없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선 작성하지 않았다. 와, 미친놈들이죠. 내란수계는 최고 사형이다. 사표낸 법무부 감찰관 직격탄. 자, 이거 중요합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표 냈죠. 자, 비상계엄 당일 상황 어땠느냐 물어보니 계엄 선포에 따른 법무부 공무원 비상소집령이 내렸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지금 이 회의가 혹시 계엄과 관련된 회의냐?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 이 뉴욕 감찰관은요. 그렇다면 저는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계엄과 관련된 명령이나 지시는 이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직서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자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세요. 그 말 듣고 회의장을 나와서 바깥에 준비되어 있는 용지에다가 사직서 작성해서 장관한테 제출하고 바로 퇴근했다. 자, 류혁이란 사람은요. 찐윤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있죠. 직무 배제. 그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하고 싸울 때, 직무 배제할 때 몸을 던져서 윤석열을 지키던 사람이 류혁입니다. 예. 이 사람이 류혁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계엄이 위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비상계엄 얘기 들었을 때 어땠냐? 만우절도 아니고 말도 안 된다.
12.12 사태. 이미 반란으로 규정된 반역적 행동이다. 국군 통수권자이고 국가원수의 자리에 있다는 것도 위험한 상황인데 그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제대로 말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수록 옆에서 조언하는 역할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실행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게 전두환 시대에나 있었을 일 아니냐. 감찰관 자리는 왜 내놨냐? 감찰관이라는 직무상의 특성이 감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계엄, 지금 해제된 계엄과 관련된 부하내동하는 발언이라든가 그에 대한 찬동하는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일체 다 조사를 해야 된다. 법무부 감찰관이 장관의 직속기관으로 장관 입장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유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자, 장관 직속기관인데 장관이 계엄에 대해서 찬동하거나 이런 발언을 하면 자기가 다 조져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 자, 출발 자체가 위법한 계엄에서 출발한 명령이라면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직무 수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걸 따르는 건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운영하는 간수 같은 입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거대한 악의, 거대한 불법 행위는 따라가고 있는 조용한 침묵하는 그런 사람들, 조용히 나는 내 임무를 수행했노라 이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이 저질러지는 거지 자기는 그런 것도 감당할 수 없었다. 왜냐? 감찰관을 하면 이걸 내가 감당해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못한다, 못하겠다 라고 사표를 냈다라는 겁니다. 자, 법률가로서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건 12.12 판결문을 한 번만 정독해봐도 알 수 있는 당연한, 법률가라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다. 자, 이분은요, 지금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확실하다 이겁니다. 자, 계엄이 해제가 됐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흘려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전두환을 법정을 세우는데 십수년이 걸렸듯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내란죄로서 각 가담 정도에 맞는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법률가로서 탄핵은 물론이고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가담한 사람 전원 처벌받아야 된다. 군인들의 경우 단순하게 부하내동한 사람이라도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명령을 따르는 사람, 군인들이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선처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원 반란죄, 내란죄에 가담한 것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걸 방관하는 사람들 역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란죄는 뭐냐? 우두모리, 두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간 간부에 해당하는 사람, 단순 가담자 이렇게 있는데 전원 다 중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특히 수괴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하도록 되어 있다. 내란죄라는 게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한 목적. 자, 국토를 참전하는 건 대한민국 일부를 차지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게 자기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상적인 내랑이고 위기 상황도 아닌데 혼자만의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착각 속에서 개인의 안위를 국가의 안위와 혼동하는 이런 정신 창난에 가까운 이런 판단하에서 이 계엄을 선포한 거다. 이게 국헌문란 아니면 뭐겠습니까? 국헌문란, 헌법기관 장악. 이게 국헌문란입니다. 선관위에 군인들, 계엄군을 투입시킨 것 자체가 국헌문란. 이게 뭐예요? 내란이다. 국헌문란, 내란이다. 선관위에 보낸 거 내란이고요. 국회에다가 군인 보낸 거 내란입니다. 이거는 내란은 빼박 내란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내란은 확정이라는 겁니다. 12.12 판결문 중에 기억나는 부분이 뭐냐? 국회의 기능을 군인을 보내서 무력화했다는 부분. 12.12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형식적인 절차는 다 거쳤죠. 협박을 해서. 하지만 나중에 내란죄로 처벌받았다. 이미 국회에 난입한 순간 이거는 반란죄, 내란죄, 기수라고 합니다. 이미 내란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예.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한 순간 내란이라는 거예요. 계엄사령관이 국민을 상대로 체포영장 없이 앞으로 구금재판 그 다음에 처단할 수 있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보고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포고령에 전공의들 48시간 안에 안 돌아오면 계엄법에 의거해서 처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처단. 처단은 뭐야? 죽인다는 얘기 아니야?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행위 이런 것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 윤석열 똘마니 노릇했었던 검사 출신이 야 계엄은 진짜 이건 아니다. 이건 내란이다. 내가 여기에 동조할 수 없다. 내가 윤석열 편이었는데 저 새끼 도라이 새끼다. 내란이다. 내란 수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란 수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순간 이거는 내란이고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한 순간 내란입니다. 내란이에요.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부득이하게 했다? 계엄이 해제될 걸 알고 그냥 한 거다? 개소리입니다. 자, 현직 검사. 계엄 선포, 명백한 위헌, 불법 직권 남용죄 해당. 자, 내란죄 논의 이전 직권 남용죄 검찰 직접 수사 범위 대상이다. 현직 검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란 전에 직권 남용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검찰이 인지수사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검찰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서 직접 수사 권한이 부여되도록 개정한 대통령에 따른 직접 수사 범위 범죄인 직권 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는 우리가 못 건드리지만 직권 남용으로 일단 이거 인지수사 털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령 행위가 위헌 위반이 명백하다면 대통령 제외하고도 즉각적인 수사 필요하지 않을까? 예.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고소고발이 접수되기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중대 불법이라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계엄 선포에 대해선 헌법 요건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라는 건 저 말고도 대부분 법률가의 직감이었으리라 본다. 포고령을 두고도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 아직도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초현실인지 어리둥절하다. 그러니까 검사 쪽에서도 검사들도 계엄은 개황당한 거야. 계엄을 한다고? 개황당한 겁니다. 내란은 경찰이 수사합니다. 네. 검찰은 내란 수사 범위가 아니에요. 자, 사법부, 들끓는 사법부, 현직 부장판사, 대법, 계엄 동조하냐? 자, 사법부도 열받습니다.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는 코트넷 내부망에다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이 참으로 실망스러웠다. 비상계엄으로 사법부 재판권의 상당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 요건에 분명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번에도 소극적이었으며 심지어 계엄에 동조하는 인상을 주는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 우려와 분노마저 느꼈다. 판사들의 재판권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거대한 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단호한 의지가 없는 대법원이라면 그 존재의 의의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 판사는 부장판사에 의해 관련 안건을 올리겠다고 했다. 사안이 시급하고 중대한 만큼 각급 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재경지법 소속의 박모 판사는 어떤 이유를 붙이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구금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저버리며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합의한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짓밟는 폭거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 이건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한 것.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보다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다수의 법원 관계자가 댓글로 공감의 뜻을 내비쳤는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요구가 새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사법부도 계엄에 따른 사법행정 절차를 준비 논의하고 있었을까? 계엄을 거부하고 강력히 규탄했을까? 가정적이지만 국민은 사법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 다른 판사는 이번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판사가 다수라면 군경에 대해 법원이 경고를 보내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최근 폭증하는 속칭 과거사 사건으로 마음이 무거운데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목격하니 법관으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지 고민이 된다. 자, 계엄령은 행정 사법을 군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을 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엄격해요. 근데 민주당이 족같아서 계엄을 했다. 사법부에서는 당연히 난리 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엄령에는 입법부를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계엄군이 어디부터 왔어요? 군이 국회에 쳐들어왔어요. 이 자체가 내란이에요. 이 자체가. 국회가 범죄자 소굴이라고 했잖아요. 윤석열이 범죄자 소굴이라고 말한 것 자체.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국회로 보낸 거잖아요. 이 자체가 내란이라는 거예요. 계엄군은 입법부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예. 실패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면 사법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도 발끈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 내부에서도 이거 완전 위헌이다. 이거 대통령까지 내란죄로 대통령까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그 연관된 사람들 직권남용으로 인지수사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검찰 내부에서. 국민의힘 의원 5명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제안. 자, 김재섭하고 몇 명인 것 같은데 일단은 국민의힘 내란의 힘에서도 분열의 조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분열의 조짐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임기 단축 개헌도 저는 할 수 있으면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내란 수사는 따로 가야죠.
이건 따로 가야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만지작거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살짝 분열에 조짐이 좀 보이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명태균에서 이상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에서. 첨부하자면 저는 우리가 탄핵 소추를 설명 한동훈과 서로 간에 정치적으로 딜을 해가지고 200석을 얻어서 8명을 더 얻어가지고 윤석열을 탄핵했다 할지라도 헌재가 기각할 수가 있어요. 네. 이 헌재 구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 3명을 탄핵하면 검사들의 이탈자가 나오고 검사들이 이탈해서 내부 정보가 튀쳐나와야 탄핵에서 움직일 수 있는 탄핵 사유가 확보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지형 부산지검 차장검사가 명태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명태균 변호사가 어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녹음 파일 이게 3가지 핸드폰을 주려면 민주당에 줘야지 왜 여기다 주냐 그랬거든요. 예. 명태균이 사실 그 함성덕 교수를 통해서 나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최후의 나한테 그걸 줄 수 있다라는 의사를 전달했어요. 내가 뭐라고 명태균 쪽에 의사를 전달했느냐. 명태균이 양다리 걸치지 않고 진짜 공익 제보자로서 이 윤석열 정권과 싸울 의사가 있다면 내가 변호사 접견을 가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명태균의 녹음 파일이 만약에 생생한 이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나오게 되면 움직일 수 없는 탄핵 사유가 됩니다. 아마 이 발표가 나니까 이 비상계엄 이거 조기 발동도 여기에 나는 관련이 있지 않는가. 네,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어제 갑자기 최재형 목사 서울의 소리를 전부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이명수 기자를 제가 어제 만났더니 이명수 기자가 고모 이모 간에 그 3억 7천만 원 그 유튜브들 관련 거 썼다는 게 나오잖아요. 네. 명태균이가 여론 조작했던데 3억 7천만 원. 지금 김건희 고모가 극우 유튜브 관련된 3억 7천만 원. 공교로운 이것들이 드러나면 움직일 수 없는 탄핵 사유가 되니까 어제 압수수색을 동시 전격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최재형 목사하고 서울의 소리하고 이명수 기자 집하고. 예. 그리고 명태균의 이러한 것. 이것들을 조기 차단한. 그러니까 이번에 이 어설픈 저는 이 계엄 선포는 순전히 김건희 보호를 위한 방탄 계엄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거제를 우리 민주당이 탄핵의 의결 200석과 헌법재판소에 의존하는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이것도 진행해 나가되 기본적으로 검사들을 조져서 검사들 내부에 반란표가 나오게 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아무리 의용 헌법재판소라도 탄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 자, 명태균에서 뭔가 나온다는 겁니다. 명태균이 이 황금폰 이걸 송영길 대표에게 줄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명태균 쪽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구치소에 있습니다. 지금 구속 상태죠. 여기에서 비상계엄을 봤어요. 비상계엄을 봤습니다. 자, 명태균이 뭐라 그랬죠? 5살 아이가 총을 들고 있다. 자, 비상계엄까지 할 수 있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윤석열이. 5살짜리, 총을 든 5살짜리 애가 뭔들 못하겠냐고요. 명태균이 또 뭐라 그랬냐? 지금 검찰이 꼬리 자르기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검찰 수사 말고 특검 수사 받도록 해달라 이 얘기도 나왔죠. 자, 그리고 송영길 대표한테 황금폰을 주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뭔가가 터질 가능성이 지금 있다. 자, 앞단의 이야기는 이거 우리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이놈들이 시민들한테 발포를 할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었다라는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죠. 실탄도 나왔고 저격수 나왔고 군 병원들 전시 체제로 점검하라는 것까지 다 나왔죠. 자, 내란인 거는 확정입니다. 군인이 국회에 들어간 순간 내란 확정. 예? 그리고 윤석열 말을 다 믿는다 하더라도 내란 확정이에요. 왜냐? 윤석열이 뭐라 그랬어?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거다. 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위헌이야 그럼. 그게 내란이야. 그죠? 자, 아무튼 모든 면에서 내란이라는 거는 이미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예, 내란은 확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궁지에 몰리면 뭔 짓인들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지금 나가서 분노를 보여주는 수밖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방심하면 안 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다. 저는 그날 현장에서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였고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 잡아서 감금, 구금하고 고문하고 이랬을 가능성이 있고 그죠? 자, 이게 어설퍼서 멍청해서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잘 했는데 이쪽에서는 약간의 삐끗함이 있었고 플러스 민주당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시민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모이고 이래서 실패한 거야. 만약에 주말에 했으면 이건 100%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계엄에 성공했으면 대한민국 50년, 60년 뒤로 바로 후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잔혹한 계획을 세웠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방부 내부에서도 동의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오늘 국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내란 수계는 최고 사형이다. 뉴욕 법무부 감찰관의 인터뷰입니다. 이 사람 윤석열 따까리였습니다. 근데 비상계엄을 보고 이건 내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내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에 동조할 수 없어서 사표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따까리 출신인데요. 자, 그리고 현직 검사 계엄 선포한 거 이거 명백한 위헌이고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니까 검찰이 검찰 직접 수사 범위 대상 아니야? 직권남용인데 대통령 빼고서라도 우리가 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인지수사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사법부들도 들끓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이 왜 계엄에 동조하는 거냐? 분위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판했다. 윤석열은 오판을 했다. 미국 정부가 얘기한 겁니다. 예. 미국이 경고하고 있고요. CNN, BBC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CNN에선 뭐라 그랬냐? 베스트 스투피드 프레지던트라고 썼습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멍청한 가장 모질이 대통령이다라고 기사에 썼어요. CNN이. 네. 외신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트윗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에 놀라냐면 군인들의 맞서는 시민들을 보고 엄청 놀라요. 놀라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만에 표결이 일어나고 계엄을 막는 모습, 이거 보고 동남아 같은데 쿠데타 일어나고 이런 나라들 많거든요. 놀랍니다. 그리고 맞아요. 안기령 사진, 안기령 대변인 실탄 총이었습니다. 실탄 장전된 총이었습니다. 이것도 외신에서 엄청 지금 돌아다닙니다. 외신에 보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요런 걸로 봤을 때 얘네들의 다시 이걸 다시 한번 계엄령을 한다든지 뭔가 다른 짓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요런 분위기들이 지금 감지되고 있다. 요런 것까지 이제 전달을 해 드린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아직도 진행형이고 우리가 방심할 순 없고 경각심을 갖자라는 앞에 내용이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들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게 오늘 방송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